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 여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이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환영한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입증이 된 것이고 민주당 이재명의 줄 탄핵 난동에 대해서 강력한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여권에서 환영하면서도 그래도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남아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침울합니다. 민주당의 탄핵 전적이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8전 8패다. 그러니까 22대 국회에 들어서만 민주당이 줄 탄핵을 했는데 그중에 8명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8명에 대해서 선고를 했는데 모두 민주당이 8패를 했다. 민주당의 탄핵이 난동에 불과한 것이고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난동을 부리는 것이다. 그래서 8번 모두 패했다. 8전 8패 이것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선고가 있었던 것처럼 윤 대통령 선고에 앞서서 한덕수에 대해서 이 탄핵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게 지금 남아있는 최대 변수입니다. 아니면 같이 선고를 할 것이냐, 다음 주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를 하게 될 것이냐, 이제 이것만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여야 모두 아직은 불안한 것이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굉장히 아직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태도는 모두 드러났습니다. 정확하게 5대 3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을 반대하는 이 3명의 재판관들이 먼저 이렇게 중앙지검장이나 감사원장 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탄핵 선고를 먼저 내리자. 이건 지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문영배도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탄핵 기각인 것이죠. 그래서 문영배도 시간 끌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다음 주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게 막판까지 왔는데도, 그러니까 탄핵 기각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이는데도 막판까지 안심할 수 없는 것은 계속 지금 이 탄핵 심리에서 보시다시피 헌법재판관들의 이런 결정에 재량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재판관들의 재량권이 거의 압도적입니다. 이건 사실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도 안 된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도 이제 시작입니다. 아무런 사실은 큰 근거, 증거, 증언들 이런 부분들이 없이 이 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다라는 걸 그러면서도 굉장히 서두른다라는 것,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진숙을 비롯해서 이 마은혁 임명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보시다시피 또 오늘도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이 탄핵 심리, 탄핵 심판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위법 요인이 조금 있다, 부적절한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파면을 해야 될 정도의 탄핵을 인용해야 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었느냐. 이 중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서 이 중대성의 판단 부분은 거의 헌법재판관들의 재량권입니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쪽으로 기울었다. 헌법재판관 3명은 끝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이 있었을 당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부적절하고 이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국민적인 여론도 압도적이었다가 이게 뒤집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져서 탄핵 기각이 확실하다라는 쪽으로 온 데는 이 국민들의 여론, 보수파의 결집, 이게 가능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오늘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이 탄핵 난동, 탄핵에 대한 이재명의 전략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탄핵 심리에 대응하는 전략이
상당 부분 맞아떨어졌다, 적중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문영배를 비롯한 좌파 재판관들의 부적절한 언행, 부적절한 태도, 부적절한 탄핵 심리 진행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이재명이 전략적으로 실패한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마침 이재명이 어제 채널A의 그 유튜브 정규제와 이 대담을 갖는 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게 방송이 됐습니다. 이 대담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재명이 변명도 하고 거짓말도 하지만 자기 본심을 다 숨기지는 못합니다. 또 역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부분은 이건 국가 헌법 체계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 흔드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게 개인적인 비리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교해서.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심, 이거 다시 한번 이 심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이야기도 합니다. 이재명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개인적인 비리여서 사실은 별것이 아닌데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이건 국가의 헌법 체계에 관련되는 문제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재명의 의도죠. 정규제와 대담을 하면서. 그런데 이걸 뒤집어 읽으면 오늘도 윤 대통령 측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비상계엄이 상당히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충분히 입증이 되면 이게 비상계엄이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위헌 위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재명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이재명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줄 탄핵을 한 것은 자기가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이재명이 보복을 위해서 탄핵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이재명이 감사원을 흔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29건을 이재명이 탄핵을 추진한 것은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의 소회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탄핵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더라면 이 탄핵은 모두 기각이 될 텐데 탄핵 사유도 되지 않는데 할 수만 있었다면 윤 대통령만 탄핵했더라면 훨씬 유리했을 텐데 이제 지금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윤석열 정부를 흔들 수 있는 거리는 없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계속 물어뜯었지만 이걸 줄 탄핵, 줄 특검을 가지고 윤 대통령을 흔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실수를 하기를 뭔가 걸려들기를 계속 그런 미끼용으로 그런 전략으로 이재명은 임했던 것입니다. 자업자득인 것이죠. 이 두 가지였습니다. 윤 대통령 지금 탄핵이 이 각하 기각이냐 아니면 인용이냐 이걸 놓고 8명의 재판관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많게 잡아서 문영배를 비롯해서 5명의 재판관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기대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은 겉으로 만장일치다 이러고 또 이진숙은 4대4였지만 지난달 말에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할 때 5대3이었습니다. 마흔역 임명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은 그건 기각입니다. 인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명이 인용 쪽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또 겉으로는 만장일치로 포장을 했습니다. 5명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영식 주심을 비롯해서 3명의 합리적인 재판관들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문영배가 어떤 압박, 어떻게 버티고 어떤 이 지연을 하더라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것은 이재명의 줄 탄핵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줄 탄핵한 것은 또 특검을 가지고 이렇게 국회에서 독재를 휘두른 것은 내용이 전혀 되지도 않는 것을 위헌적인 요소를 단지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허물기 위해서 정권 초부터였습니다. 무조건 윤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이걸 위한 밑자락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모두 기각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걸 중대한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라는 쪽으로 적어도 합리적인 3명의 재판관은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충분히 역공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어제 이 유튜브에서 정규제와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의 이재명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민주당이 어떤 부분에서 이게 전략적으로 크게 실패했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탄핵, 이 특검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었는데 이제 그 올가미에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묶이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탄핵 심리가 진행이 되면서 문형배의 과거의 언행, 문형배의 이 탄핵 심리 진행에 있어서 불공정을 찝어내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 두 가지 이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뭐 이런 논란이 아닙니다. 국가 운영과 관련되는 것이었죠. 헌법 체계와 관련이 되는 비상계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또 강하게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는 이유는 이 비상계엄이 만약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이게 중대한 위헌은 아니다. 상당한 이유는 있었다. 그런데 너무 이걸 또 강조하다 보면 이 탄핵 심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했을 때 또다시 국정 불안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냐. 뭐 심하게 민주당 쪽에서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계엄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또 불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을 쳐다보는 것이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 지금 아예 위헌, 위법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윤 대통령 이 변호인 측의 전략 옳은 것이냐. 아니면 부적절했지만 이 중대한 위법, 위헌 요인은 아니다. 이 전략적 싸움,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판 부분에 3명의 합리적인 재판관을 겨냥했을 때 중대성의 부분, 이 부분에 호소하는 것이 적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먼저 있다면 윤 대통령 측에 이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갈 수 있겠느냐, 동시 선고가 아니겠느냐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윤 대통령이 탄핵 선고가 늦춰질 것에 대비를 해서 자신의 지금 선거법 위반, 이 선고를 늦추는 방안,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젠 정말 막판에 왔다. 믿을 수 있는 것은 3명의 헌법재판관, 이 판단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중대한 위헌,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 측도 또 국민의힘도 또 보수파 많은 지지층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 때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많은 탄핵 심리, 탄핵이 판결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장 현명한 윤 대통령 측의 대응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읽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